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 빌트지는 베를린에 인도될 F-35 전투기가 원격으로 비활성화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트럼프가 킬 스위치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군사 지원을 동결한 결정을 배경으로 이런 우려가 촉발됐습니다. 독일 공군은 2026년부터 83억 유로어치의 F-35의 라이트닝 II 35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독일 정책 이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과 유럽이 러시아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날 경우 전투기를 멈추기 위해 킬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독일 방산업체 헨졸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요하임 슈란초퍼는 F-35의 킬 스위치는 단순한 소문 이상이라고 빌트에 말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 재단의 전 회장인 볼프강 이싱어는 계약의 향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빌트지의 보도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미래에 F-35에도 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미국 전투기의 킬 스위치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 분석가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킬 스위치의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코드로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비싼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비행기 수명 완료 시까지 총 예상 비용은 1조 7천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첫 번째 F-35가 2006년에 비행을 한 이후로 이 프로그램은 비용 초과,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35는 지금까지 1,100대 이상이 생산됐으며 그중 다수가 미국 동맹국에 공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칼린 조르제스쿠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그의 출마를 아예 거부하기로 하자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조르제스쿠는 EU를 독재정권, EU의 주구 노릇을 하는 루마니아를 포갑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마니아 중앙선관위는 그가 극단주의자라면서 선거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엉터리 혐의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조르제스쿠는 확실한 대선 선두주자로 여론조사에서 40에서 45%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폭거를 두고 전 세계 민주주의 심장에 대한 직격이라면서 루마니아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세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르제스쿠는 지난해 11월 대선 1차 투표에서 23%를 득표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나토와 EU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사주를 받는 루마니아 정권은 그가 친러시아 정치인이라는 억지 구실을 만들어 선거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돌대가리 저질 보수파들은 루마니아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동원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떠들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압도적인데 그게 무슨 선거 부정인지 한국의 보수는 저질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루마니아 선거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서방 주장은 유권자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전 조르제스쿠를 옹호했습니다. 벤스는 서방 정치인들에게 반체제 정치의 부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사회가 20만 달러의 소셜미디어 광고로 무너질 수 있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미국이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NGO인 컨텍스트에서 유포한 것입니다. 이 기관의 공동 창립자인 알렌 바인슈타인에 따르면 NGO 컨텍스트는 CIA가 이전에 은밀하게 했던 일을 대부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루마니아 당국을 비판했었습니다. 선거를 취소하고 조르제스쿠를 체포한 처사에 대해 완전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그들은 루마니아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체포했다고 척도했습니다. 조르제스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의 저질 우파들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국 지도로 압송해 조사했다는 가짜뉴스를 그렇게 떠들어 놓고 지금은 입을 씻고 있습니다. 양심을 다 팔아먹은 자들이 애국을 외친다는 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폴란드나 유럽 글로벌리스트 정권의 간이 왜 그리 배 밖으로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그 입장이 돼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런던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폴란드에서 거인이 깨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 거인은 유럽에서도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5억 명의 유럽인이 1억 4천만의 러시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3억 명의 미국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투스크가 5억이라고 했는데 유럽 인구는 4억 5천입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억 5천의 유럽이 겨우 1억 4천의 러시아에 쩔쩔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집단 사방은 러시아의 경제력이라고 해봐야 이태리 정도라고 무시했습니다. 투스크는 유럽이 단순한 세계적 강대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7개국이 브뤼셀의 단일 정부 중심지를 두고 있으며 4억 5천의 인구는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총 GDP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중국보다는 큽니다. 2015년의 경우 미국 GDP는 18.3조 달러, 유럽연합은 13.7조 달러, 중국은 11.6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세 나라는 각기 GDP가 50%, 39%, 63%씩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에서는 유럽연합이 가장 뒤집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5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단순 수치로 보면 러시아에 지지 않는다고 유럽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도 그 구성은 한심합니다. 유럽 원주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활발한 이민에 의해서만 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럽인,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가치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위기는 심각합니다. 2015년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무하마드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이름 10위 안에 들었는데 2023년에는 절대적인 1위로 등극했습니다. 영국 보면 시커먼 애들이 총리도 하고 요직도 차지합니다. 베를린, 브레멘, 브뤼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다 무하마드, 아흐메드에 점령당했습니다. 소위 유럽 합중국은 잡탕입니다. 그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연합의 근원을 따져보면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1867년 제네바에서 창립된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이 시초입니다. 그 회원으로는 주세페 가리발디, 미하일 바쿠닌, 빅토르 위고 등 유명한 프리메이슨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바쿠닌은 국제정의를 위해 국가 권력의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민족과 국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어 1923년에는 오스트리아 귀족 리하르트 쿠텐호베 칼레르기가 유럽 최대 재벌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범유럽 연합을 창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역시 프리메이슨인 장 모네가 이끄는 Committee for United 유럽이 그 이니셔티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건국의 아버지로 여겨지지만 그의 활동은 주로 유럽 국가들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유럽 정체성 대신 다문화주의와 관료주의가 자리잡은 정치적 복합체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네를 유럽연합의 창시자로 여기지만 사실 그는 유럽을 죽인 자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구성된 평화로운 유럽을 꿈꿨던 샤를 드골은 그의 주적이었습니다. 이런 체제 전복으로 소위 통일된 유럽의 길이 열렸고 그게 오늘날 유럽연합의 맹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뤼셀에는 과도 정치와 노멘클라투라의 통치하에 반제국주의적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교회 대신 다문화주의와 무신론이 지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꾸준히 약화되고 모든 권위와 영향력을 잃은 통합된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창조물인 가나안이 됐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단지 세계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만 표명할 뿐입니다. 이번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현실 세계 인물이라기보다는 토크쇼 참가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의 권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제재와 경제적 압박 증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조건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항상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럽은 그저 허세를 부릴 뿐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지상군과 공군으로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 영국군은 이미 러시아 영토에 교관을 잠입시켰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독자군을 창설해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하자 나폴레옹의 패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개 언어를 구사하는 잡새꾼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침공했으나 결국 패배해 베레지나로 도망친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히틀러가 통합한 유럽연합 1.0은 레닌그라드와 스탈린그라드까지 진군했다가 결국 패배해 베를린으로 쫓겨났다고 러시아인들은 말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